오늘 대검에서 제출받은 판사들을 상대로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하는 작성된 문건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불법성과 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함께 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신 김용민 의원님이십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대검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검이 2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여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세평을 작성하여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불법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여부, 재판 태도 평가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판사의 취미와 가족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공소 유지를 위해서 수집하였다라고 하는 대검의 해명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어제 현직 부장판사도 밝혔듯이 법원은 피고인 편도 검찰 편도 아닌 중립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언제든지 자신의 뒷정보를 이용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판사가 앞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은 조직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작성된 것입니다.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 감독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서 말하고 있는 공소 제기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중인 판사의 재판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 등의 정보 등을 사적인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당 문건을 작성한 S검사가 인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을 살펴보고 대검의 내부 지침을 살펴보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에 필요한 또는 관련 정보 등을 수집 분석 및 관리하는 것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담당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지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 개인 정보를 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을 넘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당 정보들을 수집한 것인지, 불법적인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한 광범위한 사실 확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에 쥐어진 칼로 검찰의 썩은 살덩이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이 손에 쥐어진 칼로 검찰의 썩은 살덩이를 도려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살을 도려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검찰이라는 한몸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의 자정 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의 출범 논란과 헌전사상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문건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 부분을 김용민 의원님께서 좀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법무부를 통해서 관련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그 2020년 2월 26일자로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25명 정도의 그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모 판사에 대해서 출신이 어느 대학인지 서울대 법학, 주요 판결은 정봉주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그리고 정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그 세평 해가지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특이사항 김 누구누구의 처형,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판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출신 서울대학교 서울대 법학, 주요 판결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 세평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증거 체부 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그러나 검찰 입장에선 선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 또 다른 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신 서울대 법학, 주요 판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세평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얘기하겠습니다. 출신 서울대 법학, 세평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행정처 16년도 무리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놨는데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출신 경희대 법학, 대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 없음, 고 백남기 농민 유족에 대한 살수차 경찰관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 세평 사법농단 사건 특성상 재판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 제기 가능성을 의식해서인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형소법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하나 임종원 측의 무리한 주장은 상당 부분 적절히 배척하는 등 다른 사건 재판장에 비해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평가, 그리고 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출신 서울대 법학, 세평 증인신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신문, 여기 또 특이점이 나옵니다. 법관 인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이게 도대체 공소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사건들 몇 개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신 서울대 법대 부장판사, 주요 판결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선이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 수사기록 공개 판결, 세평 이번 인사에 신규 전입하여 특이사항 없음, 당 재판부 전임 재판장은 누구누구로 다소 이례적으로 후임으로 7기수 높은 부장판사를 보임, 우수법관이었음.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대검에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일선청에 내려보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검찰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끌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이 동일한 내용,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일선청에 내려보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단순히 수사정보기획관의 단독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감찰 결과에서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여질 것이므로 성실하게 수사와 그리고 감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대검에서 정보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수사와 범죄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금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정보들은 범죄 정보라든가 수사 정보와 무관한 정보이고 또 공소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수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집을 한 그 행위 자체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리고 검사의 직무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어떤 행위가 단순하게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을 넘어서 재판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재판을 받는 판사가 수사하는 검사 또는 재판장에 들어오는 공판 검사가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 내용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위험성에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일선지검 공소유지를 위해서 내려받았다라는 그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명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지금 사안은 재판의 독립과 그리고 헌법적 우리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안의 불법성 여부는 해당 문건과 그리고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작성된 문건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과 관련된 모든 그 내용들이 감찰과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